안녕하세요. 트렌드 큐레이터 양지연입니다. 최근 들어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점점 듣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전 연령층이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세대에서 더욱더 보편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올해 3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많은 기업들이 MZ세대들의 조기 퇴사율이 높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기업 환경이 더 이상 평생 직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평생 직장 시대도 아닌데 한 곳에 얽매이기 싫다. 또 매일 출근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내 노력만큼 보상받고 싶다 등과 같이 MZ세대들의 사회 통념도 함께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트렌드 큐레이션에서는 평생 직장 제로 시대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Z세대들은 다른 세대들보다 적극적으로 평생 직장을 대신할 생계수단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타이가 아닌 자의로 퇴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세대들은 타이로 인해 퇴사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지난해 5월 실시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5세에서 64세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개월이 감소한 수치인데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평균 근속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MZ세대에서는 자의로, 중장년층에서는 타의로, 결국 전 세대에 걸쳐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TV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은퇴한 중장년층이 치킨집을 차리는 모습이 종종 등장하죠. 그리고 꼭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전전긍긍한다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반면 요즘 MZ세대들에게는 오히려 평생 직장의 대안으로 일찌감치 창업을 선택하는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한 예로 새로 편의점 문을 연 가맹점주 중 2030 세대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편의점 가맹점주 중 2019년 기준 35%를 차지하던 2030 세대의 비율이 2022년 1분기에는 44%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과 MZ세대의 창원 모두 희망찬 현실을 보장해주지는 못했는데요.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8%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창업을 위해 받았던 대출이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기준 자영업자의 10%는 다중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는 악순환 속에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진 평생 직장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을 했지만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고 넉넉한 자본이 없어 원치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업 이외에 평생 직장의 대안은 없는 걸까요? 창업이 주는 어려움은 초기 자본에 대한 리스크와 창업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자본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전문성이 부족해도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수입원이 있다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직장을 다니며 평생 직장을 대처할 수 있는 수입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평생 직장에 대한 기대는 본질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의 문제입니다. 이 소득원의 문제를 네트워크 마케팅이 추구하는 시스템 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터미의 경우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와 같은 초기 사업 자본이 필요 없어 리스크도 적고 노력한 만큼 분명한 보상이 따르기에 누구나 성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우리 삶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누려야 할 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트레이. AI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싸고 좋은 제품만 취급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GSGS 전략에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 전 세계에서 가장 좋고 싼 제품을 구매를 해서 애터미 판매망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를 누가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회사는 시스템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제일 싸고 좋은 제품 찾으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려면 어렵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택배 시스템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앞으로 이제 월급쟁이 할 일자리가 거의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싸고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전 세계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배송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되죠. 사업체를 차렸다고 하면. 그런데 애터미 배송 시스템이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물건 팔면 수금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다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밑에 일 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도 나눠줘야 되죠. 월급을 주든지. 그런데 애터미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수당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다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비즈니스인데 어려운 일들은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싸고 좋아, 와서 들어봐,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애터미 제품 싸고 좋다, 그냥 얘기만 하면 돼요. 세미나 한번 가보자, 그러면 사업자 만들어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운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거절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습관화만 되면은요 이처럼 쉬운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뭐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요. 한 100번, 1000번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익숙해져요. 그럼 어떻게 대책이 없어. 그런데 타고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지 않아, 그런 일을 잘 못해, 그러면요 그런 것이 아예 성격적으로 타고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내면 돼.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찔러봐. 그래서 자기보다도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밑에 와서 일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 것이 이 애터미 비즈니스다. 이 비즈니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금방 익숙해져. 그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입만 열면 막 얘기하고 싶어서요 입이 근질근질한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미래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한 거 뭐가 익숙해요? 가난한 거 익숙해. 부자로 살 생각 안 하냐고요.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 타는 거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런 거 좀 꿈꾸라 이거예요.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가? 나쁜 것인가? 그러면 익숙한 짓이라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익을 전해주는 것. 이렇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정말 이만큼 싸게 파는 데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쓰는 것만을 해도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은 우리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조직에서는요 똑똑한 사람 밑에 조금 덜 똑똑한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덜 똑똑한 사람 밑에 똑똑한 사람 넣어놓으면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고 도망가거나 지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하나도 안 똑똑해도 엄청 똑똑한 사람을 내 밑에 둘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밑에 박사도 두고 전문가들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한 시대, 사람의 지능이 중요한 게 아닌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지능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4차 산업 시대에, AI 시대에 이 애터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히트 칠 줄은 몰랐었어요. 사이트는 열무 품질이었습니다. 추석 밑에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들어오는 게 18,000개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루에. 예, 애터미 제품이 지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나가고 있는데 주간 보통 10,000에서 14,000세트 정도 꾸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더라도 매주 물건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다음 주 되면 돈이 툭툭 들어오고 이 불경기에 그래도 일거리 걱정 없이 진짜 제품 생산하고 열중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바다마을 대표 도경호입니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쪽보도 안 봤습니다만 5년 하다 보니 일가다 보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먼 일가 친척은 되겠습니다만 이 전혀 일면식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제가 아마 수천 번 했을 겁니다. 그 이름 아마 이름 덕을 봤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닷마을을 알고 있는 업체는 아니었고요. 고등어는 우리 밥상에서 제일 많이 올라오는 생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누구나 흔히 즐겨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좋겠다 생각하여 고등어를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일반적으로 뭐 다단계에서는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인데 고등어를 판다는 것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 고등어를 바닷마을을 만나기까지 제가 고등어를 사본 업체는 한 1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제품을 구입해서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그러면서 맛이나 어떤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고등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두 분이 준비를 하셨고 이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싶어서 저는 그래가 만나 뵙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다마을을 그 샘플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내가 비교했던 거에 비해서 이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저희들 작업하는 현장과 포장하는 것까지도 직접 다 보고 이렇게 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고등어는 노래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노르웨이 고등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시장이기도 하고 과연 국내산이 아닌 것이 될까 하는 반신반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으면은 국산을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데 실제 세계적으로 가장 이름이 나 있는 것이 노르웨이 고등어입니다. 두 분이 노르웨이 고등어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9월에서 한 1월 정도까지 나는 그때 고등어, 노르웨이를 지나가는 고등어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불포와 지방이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거는 최고 좋을 때가 지방 함량이 11%라고 학계에서 발표가 되어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9월 중순에서 11월 말까지 조업되는 이 가을철액기 27%라는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이고 항상 미래 예측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에서는 내년에는 어떻게 쿼타를 얼마를 잡아라. 그 다음엔 또 쿼타가 얼마가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걔네들은 업 순시선들이 그 바다 해역을 조사를 해갖고 고등어가 분포가 어떻다. 까지도 미리 이 조업하는데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해는 고기가 잡힐 때가 있고 어떤 해는 고기가 안 잡히고 그리고 어선이라든지 이 냉동하는 기술 모든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산 고등어로 하기에는 품질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맛으로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회장님하고 대표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대환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르웨이 국가에서 품질을 인정한다라고 보정해주는 마크고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에서 증명하는 인정제도입니다. 원료도 가장 최저가에 일단 원료를 사야 하고 좋은 고등어를 사는 사람들은 다 노르웨이로 9월에서 11월에 되면 몰리죠. 원료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소금은 반드시 국산 천일염이고 또 천일염 하면 저희 나라에서는 그래도 신안군입니다. 저희들이 소금을 가져오는 데에서 일화가 있습니다. 김장철에 되면은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다고 이 경찰들이 전부 조사가 나간답니다. 저희들 거래하는 집은 그 경찰들이 안 온답니다. 소금은 첫째는 좋아야 된다는 것이고 녹차에 있는 카테킨 성분이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를 어느 정도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녹차하면 또 대한민국에서는 보성이라고, 그래서 보성 녹차를 고집하고 유기농 생산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봄에 새순이 날 때 채취되는 이제 건잎을 가지고 와서 저희 공장에서 이제 직접 끓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를 제가 한 필렛을 만든 거는 저희들이 최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많기 때문에 애들도 먹기가 꺼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깔치도 우리가 제주도 가서 먹어보면은 반은 버리고 반은 먹습니다. 가시가 많아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 크다란 고기를 머리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말이지 고기가 조그맣게 보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등어 머리 먹을 거냐고 꼬리 먹을 거냐고.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옵니다. 정말 고객을 위한 어떤 결정들, 포장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저희들 고등어는 한 필렛씩 딱 굽고 나면 거의 잔유물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조리하시기 편하게끔 각 필렛마다 개별 진공 포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언젠가는 알아줄 거다 이거를. 근데 지금 안동 고등어도 필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이 당장에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진심을 고객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고객의 이익이 어떤 것인가를 그것만 생각하고 가자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장가시를 제거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데, 저는 차후에 만들고 싶은 방법이 깔치고 고등어고 모든 제품에 가시가 하나도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생산업체에서 정성껏 만들어 주면은 그 정성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소비자 중심, 그 회원님들의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좀 더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의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었다 녹았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선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척이 되는 과정부터 나열 직전의 과정까지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작업자들 손을 최대한 덜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는 건데, 이제 뭐 살이 위로 가게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래 위에서 적정한 수압을 조절을 해서 자동으로 세척을 하고 그 라인 그대로 염지 과정을 거치고. 염하는 방법이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습니다. 건식은 소금을 그냥 건소금을 뿌리는 방식이고, 보통 이 수산물 가공에서는 이 고기를 생선을 물에 담그어서 이제 장시간으로 이제 염을 하는 방식인데, 저희들은 건염 방식보다는 습염 방식으로 통해서 이제 숙성 과정을 거쳤을 때 더 고등어 이제 맛이라든가 육질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다년간 하면서 쌓인 노하우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사 형태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당근 방식이 아닌 분사를 위에서 뿌립니다. 골고루 이 분사가 퍼지게끔 노즐에서 나오는 분사식으로 해서 이 소금을 통과하는 방식. 제가 알기로는 이 방식을 쓰는 업체가 지금까지는 제가 고등어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소금물을 또 아끼기 위해서 또 소금에 담가서 염지를 하는데, 이게 담가갖고 2번, 3번 쓰면은 그 물 자체가 탁해지고, 그 다음에 비린내도 날 수도 있고 불순물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한번 뿌리고 뿌린 물은 염수는 바로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분사식으로 하면은 이물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다시 재탕 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무조건 버립니다. 소금은 조금 다른 데보다도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 저런 비용 다 하려고 하다 보면 품질이 좋은 품질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씩 꼭 작업장에 들어가면은 어떤 소금물 염지대가 나오는 제품에 제가 손을 대서 직접 찍어서 간을 다 봅니다. 염지가 되고 나면 이제 소금물이 아무래도 이제 살에 많이 붙어 있다 보면 나중에 숙성을 했을 때 맛이 굉장히 짜워질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라인을 좀 더 길게 설치하는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에어로 살짝 불어서 겉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수분을 좀 날려주는 그런 그 방법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염에 대해서 편차가 절대로 안 일어나도 품질 관리를 우리만의 노력으로 터득을 했고 또 그걸 지키려고 지금도 또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을 들이는 부분이 저희들은 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0도에서 5도 사이에 온도를 유지하는 그 숙성실에서 8시간 정도는 숙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고등어는 숙성을 함으로써 이 염이 들어와서 살점의 어떤 탄력이라든가 식감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맛이 낫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시간도 해보고 처음에는 4시간도 해봤었습니다. 6시간까지도 해보니까 확신이 안 섰거든요. 8시간은 가야만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맛이 나오겠다 하는 거를. 이 숙성을 함으로써 골고루 간이 밴 고등어를 이제 이렇게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드셨을 때 가장 맛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등어를 아까 염지에서 숙성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나열을 해놓는 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고리진 채반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고등어의 모양도 잡아주고 한 번씩 뒤집어야 되는 그런 과정 자체를 없앰으로써 이제 온갖 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염지통, 그 다음에 뭐 나열판 이런 걸 전부 기성품을 쓴 것이 아니고 저희들만이 어떤 노력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고등어가 나오고 좋은 품질이 나올까 싶어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했고 품질을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래도 다 이 마음으로 그 애터미 회원분들한테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완만 동결이 아닌 진짜 제대로 된 급속 동결을 해서 거의 뭐 50분에서 1시간 이내에 42도씩 이렇게 해서 얼려 나올 수 있도록 급속으로 동결을 함으로 해서 고등어에서 빠질 수 있는 지방이나 이런 거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시간에 빨리 얼림으로 해서 보관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 진공 포장기도 지금 그 포장기 업체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어를 자동으로 다 전량 포장을 한다. 저희도 상상만 했던 일인데 근데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죠. 결국은 품질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작업자들 손을 최대한 덜 거치는 게 고등어의 선도를 가장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자동화를 시도를 하실 것입니다. 숙성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급속 동결에 들어가는 진짜 품질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런 비용을 아끼려고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것이죠. 저희가 그 고등어 회사에 가서 보고 느낀 건 뭐였냐면 현장을 너무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저는 진짜 놀랐어요. 청소는 청결이 우선입니다. 특히 수산물은 작업 전, 작업 후 항상 일단 청소를 실시를 하는데 공기 중에 있을 수 있는 낙하세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작업 전에도 반드시 온수라든지 이런 걸로 세척 소독 한번 하고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상화입니다. 모든 작업 다의 바닥, 그 다음에 옆에 벽면, 작업 도구, 개인 위생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아무래도 물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물이라든지 핏물이라든지 지방이나 이런 게 쌓이게 되면 변색이나 냄새라든지 이런 오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면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천장까지도 저희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식약청의 그 HACCP 해썹이라고 작업장 바닥 주위 환경 이 소독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걸 공정을 그 식품관리 인증을 받고 물이 많다 보면 이제 습기가 이제 묻혀서 응결수가 맺힙니다. 그러면 작업 중에 이제 며칠 지나는 응결수가 떨어지면 이물이 혼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천장까지도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안심하게 먹을 수 있었고 또 회원들한테 제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매뉴얼에 정해져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기본을 망각하면 안 되죠. 바다마을하고 거래하면서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판매가 너무 많이 돼서 생산량을 증가를 하려는 노력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너무 품절이 자주 되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 죄송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바닷마을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등어를 필레 뜨는 숙련공들을 일시에 키우기는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련공이 되려면 최소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숙련공들이 없는데 생산을 늘리는 거는 본인들도 원치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생산을 늘리다 보면은 무리하게 정대를 하다 보면은 품질이 분명히 미스가 생긴다. 사실은 제가 두렵다라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신뢰가 갔었어요. 저희는 가격보다는 품질이 먼저입니다.
회장님이 늘상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보다 품질이다라고. 대량의 생산보다는 절대적인 품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품질. 정말 누구도 이상의 품질은 없다. 품질에 먼저 우선을 두라고. 회원들 설득은 회장님하고 대표님이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량을 계속 늘린 것이 아니고 정말 품질에 더 우선을 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터미의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절대 가격, 절대 품질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품질 이것만큼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애터미예요. 저는 그래서 애터미가 다른 데보다도 강점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노력은 해야 되죠. 애터미 납품하려면. 그 정도 노력 없이는 다른 제품이나 구상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애터미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회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죠. 사실 중소기업 하나 살려주신 거죠. 뭐.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이런 기적을 이룬 것이 뭐 사랑을 안 주셨으면 뭐 상상도 못 하는 것이죠. 미알이라도 애터미의 어떤 발전하는데 좀 보탬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애터미 회원님들 정말 개별적으로 제가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저희들 고등어를 사랑해 주신 회원님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가슴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거듭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애터미 모든 관계되시는 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